왕초보 사진교실 조리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서는 조리개가 해주는 역할, 빛의 조절해준다, F스톱으로 표시한다, 1.4에서 16. 그 다음에 조리개의 구멍은 클수록 1.4것처럼 숫자가 작은 게 조리개 구멍은 크다고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리개가 해주는 역할이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것 외에 또 중요한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여기 저희 페이지가 아니라 저희 교재 26페이지를 보면 조리개 2 해갖고 조리개각과 피사계 심도라고 있습니다. 즉, 피사계 심도를 조절해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사계 심도를 조절해준다.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야, 내가 얼마 전에 내 애인 사진을 찍어주려고 가서 조리개를 쫙 열고 맞박을 하나 빡 찍었더니 뒤에 배경이 쫙 날아갔어. 야, 정말 아웃포커스가 이쁘게 되더라, 이 렌즈가.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풍경을 찍으러 가갖고 랜드스케이프를 하러 갔는데 앞에 갈대밭이 쫙 있더라. 그래갖고 내가 관광 렌즈를 꺼내갖고 조리개를 11인가 16까지 조여갖고 사진을 찍었더니 앞부터 뒤까지 초점이 선명하게 갈대밭이 나와. 야, 정말 사진 쨍하더라. 이런 얘기들 혹시 보시고, 들으시고 보신 적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자, 피사계 심도랑은 뭐냐면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렸듯이 어떠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앞과 뒤에 초점이 맞는 범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피사계 심도라고 그런다. 그 피사계 심도는 그렇다면 누가 조절해 주냐? 셔터 스피드가 조절해 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조리개가 조절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조리개가 피사계 심도가 보통 앞과 뒤에 초점이 맞는 범위가 뭐랄까, 선명하게 앞과 뒤에 초점이 맞는 범위가 넓을수록 우리는 피사계 심도가 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과 뒤에 초점이 맞는 범위가 적을수록 우리는 피사계 심도가 얕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피사계 심도를 얕게 찍으려면 조리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조리개 구멍을 크게 열어라. 즉, 숫자로 적은 숫자 쪽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피사계 심도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리개를 조여라. 렌즈 조리개를 조여갖고 구멍을 적게 만들어라. 숫자가 16이나 22 이쪽으로 갈수록 조리개를 조여주는 거거든요. 조리개를 조일수록 우리는 피사계 심도가 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 교재 26페이지에 보면 26페이지와 27페이지의 사진 어린이들을 하고 저쪽 뒤에 선생님 같으신 분이 검은색 옷을 입고 서 있는데요. 좌측 사진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26페이지에 있는 건 큰 조리개각과 얕은 피사계 심도 해갖고 조리개가 커질수록 앞에 있는 인물하고 뒤에 있는 인물이 선명합니까? 그렇지 않죠. 흐리죠. 이게 피사계 심도가 얕은 피사계 심도라고 합니다. 피사계 심도가 얕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27페이지 사진을 보면 앞에 있는 어린이하고 뒤에 있는 선생님이 어때요? 다 선명하게 찍혔죠, 전체가요. 이거를 피사계 심도가 깊다라고 표현해요. 그 조리개에 그림 그려진 거 보니까 어때요? 조리개가 닫혀져 갖고 구멍이 상당히 적죠. 이걸 이렇게 갖고 이걸 피사계 심도가 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렌즈 중에서도요, 나중에 이제 렌즈 평가하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렌즈 중에서도 광각 렌즈일수록 피사계 심도가 깊고요, 망원 렌즈일수록 피사계 심도가 얕습니다. 이런 개념들. 그거는 이제 렌즈의 특성인데요. 그런 개념들 제가 또 렌즈 편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SLR 카메라에 분리될 수 있는 렌즈를 갖고 있다면 렌즈의 거리 스케일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26페이지 보면 렌즈가 있죠. 이거 참 옛날 렌즈인데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초점 링 돌리는 게 있죠. 거기에 4m, 5m, 6m, 8m, 10m, 15m, 25m 이렇게 써 있죠. 그 뒤에는 조그만 화살표가 있고 가운데 2가 있고 양쪽으로 4, 8 이렇게 대칭으로 16까지 적혀져 있죠. 자, 이게 뭐냐면 피사계 심도 스케일을 볼 수 있게 렌즈에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자, 얕은 조리개, 즉 큰 조리개 값, 조리개 구멍이 클수록 피사계 심도는 얕다 그랬는데 보면 이게 F2짜리 렌즈인 것 같은데요. F2에 맞췄더니 어떻다? 6m에서 8m 이 중간인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대략 한 6m 50에서 한 7m 그 정도 사이에만 초점이 맞는다. 그러니까 앞과 뒤에는 초점이 맞는 범위가 굉장히 좁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27페이지에 보면은
조리개를 16에다 놨어요. 그랬더니 양쪽 대칭형 16에서 16까지, 즉 4.8m에서 한 12m까지 초점이 이만큼이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림, 위에 그림으로 보죠. 가운데 짝다리 짚고 있는 학생 가운데 사진만 초점이 맞는데, 조리개를 조였더니 앞에 있는 어린이부터 뒤에 문에 들어오려는 선생님까지 초점이 다 맞더라. A부터 C까지 다 맞고, 26페이지 조리개의 구멍을 크게 열었더니 어떻다? B, 학생, B, 표시된 B 부분, 학생 가운데 학생까지만 초점이 맞더라. 이거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래서 좋아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만약에 이런 책에 설명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기초로 배우는 분들은 사실은 좀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다 그림 그리고 뭐라고 해도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말을 정리해 볼까요? 조리개는 피사기 심도를 조정해 준다. 즉, 조리개 피사기 심도를 얕게 한다. 초점이 맞는 범위를 적게 하는 걸 피사기 심도가 얕다라고 그러죠. 피사기 심도를 얕게 하려면 조리개를 대체적으로 열어라. 조리개 수치적으로 숫자가 적은 쪽으로 돌려라. 그러면 조리개 구멍은 커진다. 그러면 피사기 심도는 얕다. 반대로 피사기 심도가 깊다. 피사기 심도가 깊다는 건 무슨 말이죠? 뭐라고요? 초점이 맞는 범위가 넓다. 즉 선명하게 더 보인다. 그럴 때는 조리개를 가능하면 조여라. 그 조인다는 건 뭐죠? 조리개 수치로 숫자가 더 커질수록 8보다는 11이, 11보다는 16으로 갈수록 피사기 심도는 깊어진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피사기 심도라는 걸. 그래서 조리개가 해주는 역할 가장 큰 거 두 가지. 뭐다? 빛의 양을 첫 번째 조절해준다. 두 번째 피사기 심도를 조절해준다. 이게 조리개가 해주는 가장 큰 역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왕초보 사진교실에서 송보의 사진 강좌에서 했던 것보다 가능하면 쉽게 풀라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제가 말이 빠르거나 자꾸 우왕좌왕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갖고 이해가 좀 덜 되신다면 저희 교재 사진학 강의 책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그림으로 잘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물론 피사계 심도에서 조리개를 마냥 다 조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해상력이 저하가 될 수가 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고급 강좌 쪽에 속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왜 그렇다면 피사계 심도를 조이면 심도가 깊고, 아니 조리개를 조이면 피사계 심도가 깊고 조리개를 열면은 피사계 심도가 옅으냐.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창란원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고급 강좌 쪽에 속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아 이거구나 여기까지만 알고면 되시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시면 좀 고급 강좌 쪽에서 송보의 사진 강좌 쪽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시고 지금이라도 그게 왜 궁금하다,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라고 할 때는 지금이라도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그 궁금증이 해결되실 겁니다. 조리개 구멍이 작고 큼에 따라서 피사계 심도가 얕고 깊은 이유는 허용 창란원에 근거되기 때문입니다. 그 강좌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오늘 강좌랑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오늘 조리개 해갖고 조리개의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지금 이제 처음으로 하셔갖고 저희 왕초보 사진교실에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사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 송보와 같이 차근차근 밟아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왕초보 사진교실을 다 듣고 난 후에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고급 강좌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것 또한 큰 기쁨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진 활동하시고 이론 강좌 이런 거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듣고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사진에 눈을 떴구나 이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 송보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기 전까지 처음에는 저도 여러분만큼 보다도 몰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경지에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차근차근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